네.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했던 책이 이 한국의 역사 14 권이나 되는 전집물이잖아요. 이거 만화 저기예요. 작가가 되겠다고 작정한 청년이 시작부터 이런 대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것도 저기죠.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만드는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 출판사죠, 교학사는. 네. 교학사가 그냥 무명의 그 신인 만화가를 에게 이거를 네 혼자 전담해서 그려 달라는 거예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출판 계약서부터 작성했어요. 이거는 초판 처음에 만든 저기 계약서니까 아니고 두 번째 만든 계약서예요. 네. 첫 번째 만든 거는 훔쳐갔어요. 네. 다 훔쳐갔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씨도 남기지 않고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짜 계약서가 만들어져요. 이거 가짜 계약서도 다 있었어요. 여기에 다 담겨 있었어요, 이 책에. 그런데 여기에 담아 놨던 그 저기예요. 그 가짜 계약서 그 필요한 저기도 전부 다 빼버렸어요. 다시 저기예요. 다시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다 훔쳐가서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여기에 제 3차 계약서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엔 제 4차 계약서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확보하지 못했어요. 검찰에 돌아다니는 그 저기 계약서에는 또 3 차 4차 계약서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저는 말만 들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검찰 그 수사 기록에 보면 4차 계약서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전 그런 말은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요. 누구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줬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4차 계약서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검찰이 무고죄로 무고죄를 조작해서 기소하는 무리수를 안 뒀다면 철저히 외면하고 저기예요. 그냥 철저히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어요. 네.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저기예요. 정치인이나 저기는 음 그냥 아주 이제 싹부터 그냥 네 싹수부터 그냥 싹부터 잘라 버리는 그런 저기로 하죠. 저기 유망하고 그런 저기 인재는 싹부터 잘라 버려야죠. 그런데 네 그냥 그냥 저기예요 그냥. 고사 작전이죠. 그냥 말라 죽고 시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저기가 다 수법이 다 다르죠. 사건, 사람 네 성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검찰이 그 뭉개 버리고 덮어 버리고 네 묻어 버리고 그런 방법론이 다 다르겠죠. 아무튼 간에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저기로 시종일관했어요, 서대원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그래서 네 무고죄로 저기예요.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로 감옥살이 한번 해야만 제가 검찰과 맞짱뜨기,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 그게 계속될 수 있겠더라고요. 검찰이 검찰이 조작한 죄로 감옥살이 안 하면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맞짱뜨기가 결국은 그냥 가로막히고 마는
저 혼자 그냥 내 용어 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저기죠. 아주 대담하게 네 치고 나갔죠. 네 그래 1984년 예. 음 6월 달인가? 6월 7월 8 월. 8월 달이겠네요. 8월 달에.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예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검찰의 권위 명예 그냥 땅에다가 그냥 쭉 깔아 가지고 그냥 짓밟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 행사를 했죠. 그러고는 그 행사 사진을 당신들의 체면, 권위, 명예 저는 아주 이런 식으로 철저히 짓밟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모욕죄도 성립해야 되고 무고죄도 성립해야 되고 명예훼손죄도 성립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검찰 무결점주의, 검찰 무오류주의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무책임주의가 더 자동적으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이 저를 무고죄를 조작해서 구속 기소했어요. 그러고는 불구속 기소했대요. 네. 전부 저게요. 그 구속 지휘서도 있을 거고요. 석방 지휘서도 있을 거고요. 또 보석 청구서도 있고요. 보석을 계속해서 저는 3차례나 변호사한테 보석 청구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튼지 변호사님은 3번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3번째는 제 남편이 보석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탄원서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무튼지 간에 제 부탁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판사는 기각을 안 했어요. 기각결정서를 제가 기각결정 이유가 뭔가 기각결정서를 확보해 오라고 그랬는데 제 남편 못 알아들었는지 어쩌는지 그게 끝내 확보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각 없었어요. 보석 저기예요. 보석 청구도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각결정서 안 만든 거죠. 그러고는 제가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슨 뭐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변동되면은 무슨 뭐 저기 신고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거를 주의를 줬고 또 뭐 주민등록 뭐 그런 거 물어봤고 뭐 그런 식으로 조작이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공판조서가 저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고죄로 제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방어권이 생겼고 공격권이 생겼죠. 공격권 저기예요. 그게 공격권이에요. 그러니까 양초로 사장을 아무튼지간에 그것도 그냥 저기예요. 검사를 평검사를 고소한 게 아니에요. 아주 대한민국의 이 저기예요. 검찰총장 김도원 검찰총장하고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에 참여한 조광수, 박정규, 정병두 3사람 병 앞에서 저기예요. 조사하고 끌고 나가야 될 사건들을 전부 쪼개서 3사람이 쪼개서 무혐의 처분하도록
네, 그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병합해야 될 사건을 조각조각 잘라서 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뭐 조국 네 법무장관 네 똘똘똘 많은데 동원된 검사가 뭐 한 20명 가량 된다고 네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건 가물가물하네요. 네.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조국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검찰 쿠데타죠, 조국 사태가. 네. 이 서대원 사건도 네 이거 검찰 쿠데타예요. 네. 제1 차 검찰도 쿠데타죠. 1990년도 91년도에. 네. 저기요. 네. 감행했던 네 제1 차 검찰 쿠데타예요,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네. 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예. 그래서 양철호 사장을 네 제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거 항소심 무고죄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 항소심 법정에서 네 이렇게 네 제가 양철호 사장을 직접 신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훔쳐간 사라져 이 책에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 버린 제3 차 네 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네 저작권 별곡이라는 데에 네 담아 놨어요. 헌법소원을 위한 저작권 별곡이라는 책자에. 네. 이게 네 3차 계약이 과연 있었느냐. 네. 3차 1차, 2차, 3차 계약서를 네 제출했지요 하고 물으니까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가격을 더 달라고 해서 뭐 만들었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반문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요. 딱 저기 네. 그 헌법소원의 그 저기를 예 제시하면서 네. 이게 서대원과 작성한 네 계약 서냐 하고 네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거는 네 이 질문은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네 저작권법의 책에 네 이 사건의 뭐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1994년도니까요.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없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네 거기다 네 끼워 넣은 거예요. 네 네 쓰잘데기 없는 저기를 네 군더더기를 그것도 네 정확하지 않은 거를 네 그러니까는 네 저기 네 딱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그리고 이게 네 서대원과 사이에 체결된 게 맞느냐 하니까 네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다고 네 발뺌을 하는 거죠. 네. 한참 실갱이 했어요. 그런데 네 공판조서는 네 다 이제 뭉개 버리고 네 딱 한 번 한참 실갱이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네 실갱이 하다가 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네 인정을 안 하니까요. 재판장한테 "이거 대답 듣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고 네 부탁했어요. 명령한 거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대답하라고. 네. 그러니까 네. 재판장한테 네 묻고 또 묻고 네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하는 네 그 과정. 그다음에 재판장님한테 네 대답을 듣도록 네 조처해 주십시오 하고 네 부탁하는 과정. 재판장이 네 대답하라고 명령하는 과정. 그거 다 빼버리고 네 요렇게 건너뛰는 거죠. 서대원과의 3차 개혁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서대원과의 3차 계약은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야.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모든 것이 다 거짓은 거짓으로 통하고 조작은 조작으로 통하는 거예요. 네. 이 출판계약서, 네, 제2조가, 네. 출판계약서, 네, 제1조가, 네. 내용글은, 네, 공부덕씨가, 네, 집필하고, 네, 긴 내용에 따라, 네, 내용 원문에 따라 만화를, 네, 작화하는, 네, 책임은 서대원 씨가 전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서대원 씨가 전담하라는 거예요. 네. 2조는 네, 174면이고 책이 그 중에 만화 부분은 네, 140면으로 한다. 3조가 네, 역사 만화 네, 작화료는 네, 일금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네, 2차에서 100만 원. 네, 1981년 1차에서는 85만 원. 1981년 7월 네, 1일. 그다음에 네. 네, 7월 8일이네요. 1982년 7월 8일.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2차에서 예, 1년 동안에 네, 1권하고 2권을 그린 거예요. 2권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14권에서 예, 2권을 그렸으니까 이거 처음에는 네, 15권으로 저기예요. 15권째 책으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덕 씨가 네, 스토리 작가 공부덕 씨가 건강이 뭐 말도 못하게 네, 당뇨에 대한 당뇨병이 네, 원인인 네, 당뇨병이 합병증이 네, 시신경 마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신경 마비로 이어지기 전에 네, 침침하고 네, 누구 걸 베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14권으로 그냥 뚝 잘라버린 거예요. 네, 시력이 나빠졌다가는 이유로, 건강을 이유로. 네. 권당 45만 원에, 네, 화료를 주고, 아니, 원고료를 주고, 스토리 작가에게는 45만 원. 네. 그리고, 네. 만화 작가에게는, 네, 그것도 40만 원에서 45만 원. 네. 그리고, 처음에, 네, 85만 원에서, 네, 100만 원으로. 그런데 네, 제가 이 제2차 이 출판계약서 제1차 출판계약서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예, 1년이 지나서 겨우 2권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 2권 만들었는데 재계약을 하려면은요 생활비가 확보되는 정말 책다운 책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런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네, 거기서 포기를 했어야만 네, 되는 거예요. 네, 제 남편이 그냥 네, 혼자 진짜 네, 그냥 네, 혼자 내버려 두면 네, 당신 믿고 살겠다고 작정하면은 네, 정말 박건영 네, 죽도 못 먹겠다. 시어머님이 네, 결혼하자마자 그 어느 날 불쑥 네, 새색 씨한테 새며느리한테 대우님 있다가는 밥커녕 죽도 못 먹어 그러셨어요. 네, 그게 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요. 이거 네, 이 2차 계약서 하는 이게 만들어 오는 거 보고요. 재계약하는 거 보고요. 맞다. 당신 정말 당신 믿다가는 밥커녕 죽도 못 먹겠다. 네, 이제 계약 관계는 내가 참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정을 했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권당 85만 원. 네, 겨우 네, 올린 게 네, 100만 원. 교학사 사장이 네, 찔러도 예, 피도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하고 싶다. 이건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아. 배짱으로 나가야죠. 꼭 그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재계약을 저기 하려고 해 보세요. 그게 뚫릴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를 전제로 생활비도 안 된다. 이거 두 권 85만 원씩 두 권 받았으면은 1,300만 원이잖아요. 네. 뭐 참고도서비 사야 되고요. 박물관 답사해야 되죠. 의상박물관도 가 보고 또 부여나 경주에 가서 그 집들이 어떤 저기 형태 고려의 아니 저기 백제의 집과 신라의 집은 가옥 형태는 어떠했을까? 지금 현재의 다른 면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저기를 부여박물관에도 가 봐야 되고 경주박물관에도 가 봐야 되고 또 서울 국립박물관도 가 봐야 되고 뭐 가 봐야 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속촌도 당연히 가 봐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비용이 전부 저기잖아요. 직접 투자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 계약금도 안 줬어요. 계약금도 없었어요. 다른 출판사들은 전부 억대 저기예요. 뭐 권당 저기예요. 아 쪽당 한 4만 원꼴. 쪽당 45,000원인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지 억대. 신동우 화백이 50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신동우 화백이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나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20분의 1이면은요. 얼마나 악랄한 착취예요. 교학사 사장이 도대체 교과서를 만들면서 작가에게 얼마의 고려를 대가를 지불했는지 저 참 그거 궁금해요. 취재를 작정하고 취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문제죠.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이런 거 증거가 없어도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서대원의 계약서라고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차 계약서 말도 안 되는 이 저기를 권당 100만 원의 그 화료를 총 1,300만 원의 그 1,370만 원의 화료를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지불했던 거금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래 맞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해 가지고 저희 부부의 작품 이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희 부부가 그린 거 아닌 걸로 됐어요. 이거 저기예요. 판권이 지금 계속해서 뭐 언제까지 출판을 하다가 만 건지 관심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그거는 판례로 만들어 놔야만 되는, 구축해 놔야만 되는 거죠. 구집이 그거 저기예요. 쫓아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튼지간에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혼자 전담해서 그리라는. 근데 이거 혼자 전담해서 그린 게 아니래요. 교학사 편집부에서 수십 명이 함께 그린 거래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가지고 교학사 편집부에서 수십 명의 저기가 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뭔가 오해를 하고 저기 곡해를 할 무슨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건 완전 무결하게. 검찰 쿠데타예요. 검찰 쿠데타가
저기 했던 이유가, 네, 교학사 사장도 나빠요. 그렇지만은, 네, 이 검찰은 더 나쁜 거예요.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네, 3차 계약서가 있었느냐, 네, 없었다는 거, 네, 증명했잖아요. 네, 이 공판조서도 다 훔쳐갔어요. 네, 수사기록도 다 훔쳐가고, 제 무고죄 수사기록, 네, 공판조서, 네, 다 훔쳐갔어요. 네, 저기요, 네. 제 3차, 네, 계약서, 출판 계약서는 없었다는 거, 네, 밝혔고요. 네, 네, 고증을 했다고 우겨대는 교학사가, 네, 서대원은 단순 만화, 네, 기능공이라고 그랬어요. 제 앞에서, 법정에서. 그 이유는, 네, 고증을 우남이라는 사람이 해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 우리는 우남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데, 네, 어떻게 우남이가 고증을 해줬다고 우겨대느냐 하고 한참 옥신각신했어요. 그랬다면은요, 네, 거기서는 제가 패배했을까요? 고증 우남이가 한 거 말고, 네, 서대원은, 네, 단순 만화 기능공이 맞다는 거를, 네, 법정에서 증명했을까요? 예, 증명했다면은, 네, 제가 백전백승이라고 우겨댈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거짓말이 되죠. 네, 우남이를 만난 사람이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네, 터무니없는, 네, 우남이 하나 세워가지고, 네, 고증을 해줬다. 고증은 제가 했어요. 네, 고증을 제가 했어요. 네, 이렇게, 네, 네, 1991년, 네, 8월, 네, 9월 3일인데, 네, 네, 30년이나 보고 또 본, 네, 저기, 네, 이 대목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1991년, 네, 9월, 기획사는, 네, 문화부 장관의, 네, 중재 지시로 열렸던, 네, 이거, 네,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또 고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를, 정말, 네, 아무튼지 간에, 네,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죠. 네, 제가, 네, 법정에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네,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서대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요. 네,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에 저작권, 출판권, 네, 뭐 다 그림은 거 소유권 몽땅 사버리게 네, 지불했던 돈이, 네, 1,370만 원.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을, 네,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서, 네, 저자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네, 그 손해배상액은, 네, 3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네, 작태고 행태입니까? 문화부 장관이, 예, 개입을 한 상태에서, 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예. 대답이, 예, 이어정 문화부 네, 양철우 사장, 네, 예, 그랬죠. 그건, 네, 무슨 명목으로 주겠다는, 네,
돈이었습니까? 네. 그랬더니요. 그것은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써내고 귀찮게 하고, 네. 또 이어령, 네, 장관이, 네, 이어령 장관이라고, 네, 여기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는 네, 이어령 장관이, 이어령이 네, 빠지잖아요. 네, 이어령 장관이 왜, 네,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교학사 사장의 이게 자백이죠. 이어령 문화부 장관에, 네, 불러서 갔겠죠. 네. 문화부 장관실로 네, 찾아갔겠죠. 호출했다. 그리고 네, 순리적인 방식으로, 네,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네,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개입을 했어요. 분명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네, 그 개입한 이유는 네, 이렇게 양도각서가 분명히 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저작권법에 저자의 동의 없이 팔 수 없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고요. 네, 교학사가 네, 지불했던 이 건당 네, 85만 원, 네, 100만 원의 그 예, 작화료가 네, 출판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네, 건당 85만 원, 네, 저기 네, 100만 원의 작화료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혼자 네, 전담해서 그리는 대가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다.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네, 장난이고 조작질이고, 네, 그거는 검찰이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네,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추락한 거잖아요.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만드는 네, 출판계약 교육 출판사가,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 출판사가, 네, 무명 만화가,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이게 무슨 저게요? 네, 몰라서 이런 네, 대작을 그려냅니까? 네, 아니면은 네, 이런 대작을 네, 그려내야만 했던 이유가 저작권법 그 질서가 네, 출판윤리가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만화가들처럼 무슨 뭐 한 달에 뭐 다달이 무슨 뭐 저게요, 만화 공장 운영하면서 뭐 다달이 30권이요 50권이요 100권이요 70권이요 그런 식으로 네, 남의 작품을 자기 작품이라고 우겨대면 네, 우겨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건 아주 습관적으로 네, 불법적인 관례죠. 관행이고, 그렇게 네, 출판해 발행하면서 만화공장은 저질 만화 만들어내는데 네, 일조하면서 돈을 벌어 돈이나 벌 것이냐, 아니면은 네, 이렇게 네, 아주 한꺼번에 그냥 저게요, 모든 고생을 네, 뒤집어 써서 마지막으로 그냥 네, 크게 대담하게 네, 대범하게 네,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 정말 네, 출판윤리를 똑바로 세우고 작가다운 작가로, 적어도 출판윤리도 네, 똑바로 세우고 네, 똑바로 세워. 만화 혐오증은 네,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만화 혐오증을, 제가 그 만화 혐오증이 심각하다는 게 없었다면 네, 저희가 만화 그립니다 하면은, 자, 직장생활 정리하고 만화 그립니다 하면은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네, 그 직장이면 네, 그것도 네, 신이 내려주신데 네, 뭐 저기라고 네, 혜태주죠 저기예요. 네, 업무계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만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겠다는 게 이 사람의 네, 목표였기 때문에 무슨 뇌물 받고 그때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장을 겸한 네, 전무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네, 너는 뇌물을 받으면은 네, 얼마쯤 받으면은 네 직성이 풀리겠냐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아주 네. 그래서 네. 뭐 그때 네 굉장히 뭐 큰 가격 네. 뭐 얼마쯤 주면은 네 뭐 5 억쯤 주면 그 당시 5 억이면 커요. 네. 지금 5 억하고 네 1980 년대의 5 억은 네 차원이 다르죠. 네. 아 80 년대가 아니네. 70 년대요. 80 년대는 네 이 역사 만화 그렸으니까요. 네. 1970 년대 그 80 예 5 억은 네 한 5 억쯤 주면은 네 제 양심 예 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 사장이 없고 전무만 있었대요. 예 사장을 겸한 전무가 네 그렇게 물어봤대요. 네. 네.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네 고모부가 대한민국 예 경영학 박사 저기예요. 1 호예요. 제1 호 경영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그렇게 뭐 시시한 집안도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해태제가 해태주저의 네 고문으로 네 위촉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코스모스 백화점에 다니던 사람을 네 고모부님이 그냥 네 그 해태주저로 네 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서 돈을 네 지불하는 거 네 광고 뭐 네 그다음에 네 그 저기 뭐야 뭐 자재 네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혜태 주제의 그 돈은 네 업무계장 서대원하고 네 그다음에 네 포도를 사러 다니는 네 포도 구입을 저기 하는 네 책임진 네 과 저기 네 과장님하고 두 사람이 다 네 지출 부분은 네 그 두 사람을 거쳐서 네 지출이 됐대요. 네 그 정돈데 네 아무튼 저기예요. 네. 뭐 받아오는 건 없었어요. 네. 매달 저기예요. 네. 저기 용돈을 네. 거기서 네 용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네. 저기 월급 봉투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저기 이거 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뭐 만화가 되게 그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네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건 네 '불가능하겠다.'라는 진단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지 간에 예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게 태태주조 네 모든 그 출납을 네 책임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네 그래도 뭐 아무튼지 혜태만 해도 네 재벌 회사잖아요. 네 재벌급이고 네 그 거기서 물러나서 예 왜 만화나 그리려고 하느냐. 왜 저질만 하나 그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냥 네 사람들마다 네 잘해 보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고. 하물며 네 제 친구 남편은 딸들이 보던 그 만화책을 저한테 집어던지면서 "이런 만화 그릴 겁니다." 하면서 짜증을 내요. 야 이거 네 만화 저기가 네 혐오증이 정말 심각한 지경이구나. 만화가 아내 입장에서 직접 경해 보니까요. 네. 어우 네. 악덕 출판인의 네 악랄한 착취는 이 지경인데 네 과연 네 자질과 네 재능과 네 자질을 제대로 갖춘 그런 네 젊은이들이 만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만화 시대가 네 만화의 확장성이 정말 네 크더라고요. 그 만화를 만화 시대가 네 저게 네 앞으로 네 얼마나 더 네 저기 네 확장될지 네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기에요 대한민국에는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만화를 배우기 위한 네 교과서, 참고서 네 만화가 전혀 없고
그러고는 전부 뭐 만화가 저질이 된 그 저기 뭐야 책임을 전부 만화가에 물어서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네. 나이 뭐 35 살이었나요? 제 남편이? 네. 35 살이면은요. 한참 나이잖아요. 35 살부터 40 몇 살까지. 네. 네. 저기요. 네. 지금 시각이 네. 뭐 4시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 밤새도록 네 저희 옆방에서는 저렇게 네 시끄럽게 굴어요. 예. 보통 때는 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네 동영상다운 동영상을 만들어서 말다운 말을 네 만들고 글다운 글을 좀 써 보려고 그러면 네 갑자기 그렇게 이제 저렇게 한밤중에 그냥 예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져요. 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 그 저기에요. 분수대 광장에서도 네 한밤중에 아주 네 새벽기도 아주 요란하게 그러고는 네 말도 못하게 소음을 내면서 네 저기에요. 새벽에 잠을 네 깨우고 또 네 홍제동 네 그 저기 뭐야 먼저 살던 집에서도요. 네. 제가 무슨 네 글다운 걸 쓰고 동영상다운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꼭 저렇게 밤새도록 네 집 밖에서 네 떠들어대는 청년이 있거나 네 뭐 네 그런 현상이 항상 네. 네. 오늘부터 이제 네 극성을 부리려나? 네 아무튼지간에 네 청와대 그 분수대 광장에서도요. 제가 네 제 설명이 네 한 수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네 이렇게 소음을 틀림없이 소음이 만들어지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음 그것도 뭐 당연히 뭐 만들어질 소음이 아니고 네 조용하던 집인데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구해 놓고 그냥 비워 뒀던 집일까요? 아무튼지 간에 아무런 저기 네 생활 소음이 없었어요. 네. 생활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네. '두고 보면 알겠지.' 하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글다운 글을 작성하고 네 또 네 동영상다운 동영상 말다운 말을 할 때 제 수준과 차원이 한 단계 한 단계 네 높아질 때 네 점입가경으로 들어설 때 틀림없이 네 소음이 만들어져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어젯밤 네 계속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에서 무슨 소음이 만들어져도 다른 사람들 다 잠 못 잤다는데 저는 잠 잘 자요. 네. 저도 어젯밤중에 네 얼마나 떠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네. 아무튼 잠을 잘 자냐 전혀 네 소음을 못 느끼고 그냥 푹 자니까요. 네. 그래서 '잘 재워 주신다.'라고 저는 네 확신해요. 네. 이거는 그냥 네 성령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자.' 그러고 재워 주시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소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푹 잘 수 있는 네 그런 대단한 신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무신경을. 소음에는 네 신경 안 써요. 근데 네 이거 대단한 적이잖아요.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이잖아요. 네. 30년 전부터 속 들여다 보이는 짓만 했어요. 네. 그게 제 처음이에요. 그러면은요. 네. 이재명 대표님이 네 한테는 네 어떤 짓을 했을까요?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을 안 하고 네 긴가민가 하는 짓을 했을까요? 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 네 지금 네 국민들은 네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네 그 짓거리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이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는
네, 지극히 정상적인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네, 이재명 네, 대표체가 네, 아주 무거워야 60명의 예, 검사가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죄를 네, 발굴하라는 네, 그 팀은 네, 100명이라고 네, 제가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저 네, 지나가는 소리로 네, 그렇게 네, 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그 내막이 자세히 밝혀지는 네, 그 순간이 오면은 네. 또 그것도 네, 나중에 천천히 기다리면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100명이 들러붙어 있는 것인지. 네, 그것도 부족해서 무슨 감사원, 국정원, 경찰 100명의 검사, 60명의 검사가 부족해서 국세청 네, 또 선관위도 있겠네요. 네, 다 들러붙어야 되겠죠. 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네, 저를 잡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한 인원이 동원됐을 것 같습니까?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를 30년이나 한결같이 줄기차게 끈질기게 행복하게 네,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대범하게 위대하게 네, 용감하게 시식하게 살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네, 꼬아서 제대로 꼬아서 네, 알려드리기 위해 제대로 발굴해서 그 비법 기법 그것이 갖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깨우침 그리고 네, 우리들의 그 모든 네, 그 역량들 네, 그 위대한 네, 능력 얼마나 또 네, 유능한 인간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네,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 있고 아부아첨으로 그냥 네, 자기 자신을 네, 탕진해야만 하는 네, 그리고 네, 소모품으로 네, 출세라는 것이 겨우 네, 깡패 왕국에 네, 깡패 두목급이 되는 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알려드리면 네, 젊은 인재들은 네,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네, 아무튼지 간에요. 서대원 사건이 없었다면 네,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점이 없었다면 만화 혐오증은 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남편 서대원이 네, 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권당 85만 원, 100만 원, 네. 총 1370만 원을 받고 그려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네,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처음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요. 만화 혐오증 네, 작가 정신부터 지키고 뭐 열악한 저작 환경에 대해서 말하라. 논하라 하는 네, 질책을 무슨 수로 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내 그 질타에 눌려서 네, 대한민국의 만화계는 완전 무결하게 고사되고 네, 일본 만화, 미국 만화 네, 번역본이 네, 판치고 있겠죠. 네, 만화학과 절대로 네, 신설될 수 없었습니다. 예술원 회원 네, 네, 학술원 회원님들이 네, 만화 공장 운영하면서 네, 수십 권의 만화를 남의 책을 네, 자기 책이라고 우기면서 네, 출판해내던 당신들이 만화학과 교수가 자격이 있느냐? 누가 만화학과를 신설하면 누가 교수가 될 것이냐? 그러고 네, 따지고 나왔어요. 네, 만화학과 만화 공장 하던 그 운영하던 분들이 네, 그 학술원 회원, 예술원 회원들에게 네, 뭐라고 변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네, 네, 만화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분들, 네, 고우영 씨, 네, 몇몇 분이 있죠. 만화 공장 운영하지 않았던 분들. 그러면서도 네, 작가 정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앞장서서
네. 근데 네 저기죠. 그렇게 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네. 만화공장 운영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해도 네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저기에요. 네 이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마다 네 왜 그 좋은 자기 직장을 내팽개치고 내 만화 그리려고 하느냐 하는 내 그 질책에 시달렸기 때문에 네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82 년만 83년 네 그때까지도 1981 년부터 83 년까지 네 과연 네 정말 네 재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이 만화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어느 누구도 만화 선택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네. 실력과 네 자질을 재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네 젊은이들을 절대로 만화과 저기 만화를 선택하지 말라고 네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네. 그렇다면 네 저도 반대했어요 이거 그리는 거. 네. 이런 저기잖아요. 이따위 저기 네 계약서를 이제 재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오는 네 들어오는 네 남편을 네 그런데 반대할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자. 뒷바라지 하자. 그래서 네 이걸 그려내는 것이 '만화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그 당시에 이미 했던 거예요 80 년대에. 80 년대 초반기에. 네. 초반기에 네 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만화를 구하고 또 1963 년부터 네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예 1980 년 저기 네 이거 네 출판 계약을 했다가 네 이거를 그냥 파기를 해 버리면은요. 네.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충실하게 어떤 작품을 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는 네 정말 열심히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네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착실하게 노력하는 네 중견 만화가죠. 네. 신인 만화가가 아니잖아요. 네. "중견 만화가입니다."라고 스스로 자리매김 네 해야죠. 그래야 출판사 사장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눈치나 보고 떠돌면서 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를 네 알아주십시오. 네. 앞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노력하는 만화가라는 거. 먼저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네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만 네 출판사 사장들이 우리를 믿고 네 책을 맡겨 주고 또 우리가 만든 책을 네 기꺼이 받아서 흔쾌히 받아서 네 출판해 줄 수 있다. 먼저 증명하는 게 먼저잖아요. 증명이 먼저죠. 인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대수가 없는 거예요. 네.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는 네 말이 안 되는 거 부탁이죠. 네 억지죠. 내가 먼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충실함이 있고 이런 착실함이 있고 이런 성실함이 있다는 거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화를 구하려면은 네 이 터무니없는 계약을 네 파기하라고 종용할 게 아니고 반대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자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네 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은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든 거예요. 네.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들었어요. 네. 고증을 우남이가 한 게 아니고 네 우남이라는 고증을 했다고 우겨대는 교학서 사장이 우남이는 저희 부부는 네 본 적이 없어요.
무혐의 처분 받아내기 위해서 서대원을 단순 만화 기능공, 네, 저작권, 네, 주장할 무슨 자격, 예, 없는, 네, 단순 만화 기능공이라고 우겨대기 위해서, 예, 우남이가, 고중은 우남이가 해줬다 라는, 네, 거짓이 필요해서, 네, 급조한 거죠. 교학사 직원을, 네, 고중을 한 사람으로. 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네. 이거 네, 저자 표시 말살된 책을, 네, 서대원이 예, 저작자 아니다. 네. 저기 이런 출판사인데, 이런 출판 계약서는 네, 작성한 일도 없고 권당 85만 원의 화료. 네, 그게 네, 무슨 적인지 대가인지. 네. 교학사가 네, 저게요. 네. 얼마나 악랄한 착취를 했는지도. 네. 그거 네, 검찰에서는 알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저 네,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네. 저게요. 네. 1984년도에 예,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 작가가 1년을 쉬었어요. 네. 스토리 작가가 네, 국정교과서 네, 그 작업에 처출이 되지 않았으면은 네. 6년씩 안 걸렸죠. 그대로 네. 저기 했겠죠. 네. 근데 네. 이렇게 그 당시에 저게요. 네. 시중에 팔리는 그 네, 처세술 책을 모아서 네, 그 출판사 예, 그 출판사 사장이 찾아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네, 그 처세술 책을 모아서 100미만 뽑아내면 네, 그거 네, 굉장히 멋있는 책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멍청하게 살았다. 너무 소극적이고, 네, 부정적이고, 네, 그리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참 내가 못난 인생을 살았다. 라는 거를 네, 자각해야만 했어요. 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9개월 산 어린아기가 네, 뇌종양 수술을 받고 네, 사망한 다음에 나는 엄마도 아니었다라는 자책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전부가 네, 되돌아보게 되고요. 제 인생을. 네, 그러고는 네, 너무 소극적이고 네,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에 빠져서 네, 그거를 반성했어요. 각성하고 네, 반성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참인데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네, 이 예, 한국 역사 만화전집 예, 권당 85만 원에 네, 권당 100만 원을 받고 네, 출판하는 네, 그려내야만 되는 혼자서 한다면서 그려내야만 하는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자. 그거 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거 그리려면은 네, 피임을 해야지 전제로 한 저게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핑계김에 그냥 네, 여기에 들러붙고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네, 결혼 생활을 그냥 네, 결혼 생활에서 그 탈출하고 싶었어요.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제 인생관이 바뀌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하자고 생각하면서부터 네, 저는 적극적이고 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네, 인생관이 달라졌던 거예요. 아무튼지간에 네, 좀 똘똘하고 똑똑한 인간으로 네, 재탄생하고 싶던 그 찰나인데 예, 이런 책을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거를 제가
저는 네 저기예요. 그림에 네 아니 글 쓰기에 네 소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료 수집은 네 제가 자료 수집을 책임지고 남편이 그냥 네 저기예요. 제가 만 수집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글로 옮겨서 네 거기에다가 네 그 사파를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의논이 된 거예요. 자료 수집은 내가 착실하게 해 놓게. 당신이 그거를 글로 만들어서 편집 저작을 해서 네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 편집 저작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워낙 양이 방대한 거예요. 제가 한 70 권이 70권 넘는 그런 책을 모아서 거기서 100 미만 출연했는데 그 엄청난 양을 금방 소화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게 힘들죠. 소화를 해도 책을 읽고 거기서 골라낸 네 제가 편집 저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편집 저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한 거예요. 편집 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이 한국 역사만 하전집 14권 만들 때는 아무튼 지금 뭐 고증은 눈에 보이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력자였죠. 근데 이 한국 역사 만화전 아니 이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드는 데서는 제가 앞장선 거잖아요. 네. 남편은 그림만 그린 거고. 그러니까요. 글 부분은 내가 맡고 그림 부분은 당신이 맡아서 우리 정말 멋지게 멋진 책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그렇게 만든 책이 뭐 만 부도 팔리고 대단히 잘 팔린대요. 호평을 받으면서. 네. 칭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85 년도에 출판한 책이 90 년까지 26세 만 부도 찍고 2만 부도 찍는데요. 동네 나갈까요? 그 책을 동네 저기에요. 서점에 신월동에 서점에 갔는데 신월동 살면서 동네 서점에 갔는데 그 서점 주인이 "잘 나가요. 이 책 잘 나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잘 나가요. 만 부도 찍고 2만 부도 찍는데요, 한 판에." 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땐데 이 책부터도 저자 표시가 맞살된 거예요. 이것도 저자 표시가 맞살되고 이게 첫 번째 책인데 이 책이 저자 표시 맞살됐다는 거는 출판 윤리가 정말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제가 편집 저작한 글에 남편이 351 컷의 그 사파를 그려서 만화 사파를 그려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자 표시가 전성일로 돼 있는 거예요. 출판사 사장 이름으로. 그 어디에도 서대원이라는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면 제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남편을 돕다가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했는데 남편이 그 자료 제가 만든 그 애써 모아 놓은 자료를 한 6 개월 모았는데 노력했는데 그거를 6 개월 동안 남편은 그 역사 만화 작업 단도리를 했죠. 밀렸던 거 따라잡고 지금 단도리를 했어요. 저는 이 책에 저기를 그 스토리를 모으고요. 백미를 뽑아내고요. 아무튼지 제가 똘똘해지고 똑똑해지고 싶어서.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세 번째 임신이었어요. 첫 번째 임신은 자연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신은 중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우 이거 저기예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중절 수술 안 한다. 그러니까 피임을 철저히 하자 했는데 세 번째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신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절 수술을 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네.
출산을 결심하니까요. 이 책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태교가 됐던 거예요. 예. 네. 너무나도 바람직한 태교다. 네. 너고 나고 같이 만들자. 네. 뱃속에 있는 제 아이에게 네. 그렇게 저기 하면서 네. 글을 읽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 그 태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들 정성스럽게 모았죠. 그리고 이거 책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에서도 저작자가 되기 위한 노력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네 엄마가 되기 위한 그 태교에서도 참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 책도 참 신나게 만들었어요. '난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똑똑하고 똘똘해지는 책은 독자들을 똑똑하고 똘똘하게 만들 것이니 이거 아주 대단히 유익하고 정말 바람직한 길이다.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만화 혐오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반대할 것이 아니고 찬성하자. 또 저가 똑똑하고 똘똘하게 만들고 싶어 똘똘한 인간으로 재탄생하고 싶어서 이 책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보자. 이 두 개의 노력이 저희 부부의 그 저게요. 저작자가 되기 위한 그 길에서 밑바탕에 깔려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똘똘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그 지혜, 전략, 그런 것들, 정보, 지식,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저희 부부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1987년 8월 달에 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의 마지막 원고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교 출판사에서 책 3권이 쪼르륵 나왔어요. 이거는 저자 표시를 제대로 달고 나온 거죠. 난 다 잊어버릴 거예요는 저기예요. 제 딸이 선천성 심장병을 타고 났는데 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이 작업 권당 100만 원을 받고 그 저기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하는 그 작업에서 때문에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가 1,000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요. 그냥 중증이었어요. 아무튼지간에 병이 안 들도록 우리 아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손을 떼야 되는데 이건 또 저게요. 스토리 작가의 표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스토리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개작을 해야 된다는데 그림이 다 그려진 상황에서 저기 스토리로 개작을 하면은요 1986년도에 1986년도에 스토리를 개작해야만 된다는 우리 딸은 1984년 12월 31일 날 태어나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교학사가 저기에 스토리 개정 작업으로 10만 원을 저한테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10만 원을 받고 교학사가 지불할 돈은 세발의 피해 불과하고 그야 세발의 피해 불과한 그 돈을 받고 제대로 그 스토리 개작 작업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작품다운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제 딸아이 그 저기예요. 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명제가 뒤로 밀리더라고요. 예. 이 스토리 개정 작업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안 그러면은 네. 이 그림 다 다시 그려야 될 판이야. 그래서 네 스토리 수정 작업을 했던 것이 네 제 딸의 건강을 놓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대로 네 잘 네 유지되던 네 건강이 갑자 네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가 완전히 그냥 예 아이의 그 예 선천성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네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네. 아이가 저기예요.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의료 부조 제도라는 게 있다. 네. 영세민에게는 네. 병원비 안 내고 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예 일종을 받으면 네 수술비 안 저기 네 준비 안 해도 되고 2 종을 받으면 네 수술비가 200만 원이래요. 그 200만 원 그 의료 부족 카드를 네 그건데 아주 그 제도적인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법과 제도가 얼마나 예 황당한지 영세민을 네 그 저기 하는 네 그 저기 얼마나 황당한지 네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그건 정면 돌파. 네 뇌물을 달래요. 네 그거 예 받아내려면 뇌물 달래요. 근데 네 뇌물 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네 정면 돌파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네 1,000만 원의 수술비를 200만 원으로 줄여 놨는데 그 200만 원을 못 깨 가지고 네 우리 딸 죽일 뻔했어요. 수술이 보름만 늦었어도 예 수술도 못 받고 사망했을 거래요. 네. 그런 우여곡절까지 겪으면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은 네. 제 딸의 네 생명을 걸고 예 그려낸 책입니다. 네. 그것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를 네 저는 네. 이 저기잖아요. 네. 신념 1호 섬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네 남편이 우연히 그냥 와서 동의의 눈에서 동의의 눈 시각에서 이 병원 생활을 관찰하면 또 재밌는 책이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저기에요. 제 딸의 그 저기에요. 네. 눈으로 관찰을 네. 제 딸이 입장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 병원 생활을. 그리고는 네. 한 2 개월, 2 개월쯤 걸려서 네. 그 저기에요. 병원에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네. 초고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네. 1989 년도에 네. 대교 출판사의 그 저기에요. 네. 대교 출판사가 그 발행하는 네. 소년 잡지에 이 만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대교 출판사를 알게 됐고 네. 제 남편이 그리는 만평이 호평을 받으니까 네. 제가 네 "이런 원고가 있습니다." 하고 네 보여 드렸어요, 편집부 직원에게. 그랬더니 네 책으로 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쪼끔 고쳐 가지고 네. 입원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네 100 일. 100일 동안의 그 예 관찰을 네 한 네 2달 동안 2달 아이를 돌보면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네 제가 기록을 해 놨었고 그거를 네 쪼끔 네 손을 봐서 네 '난 다 잊어버릴 거야.'라는 네 책을 만들어 냈는데 네 이 책을 만들어 내니까 저한테 네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네 평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네
평화신문에서 네, 이런 글을 네, 기고해 달라고 그래서 네, 제 나름대로 네, 책을 소개하는 네, 이 글을 네, 작성해서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네, 여기다 그냥 실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작성한 거를 네, 그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네, 그냥 네, 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네, 이 책이 네,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는 네, 이 만화 문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대교 출판사가. 네. 이거를 네, 스토리를 네, 제가 네, 만들었어요. 또 예,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남편이 네, 만화를 그려서 예, 국어 만화 문법 서대원. 네. 이 서대원은 네, 김경란 서대원이에요. 네, 서대원 부부예요. 이것도 그래요. 네, 개면의 집 엘리베이터는 네, 그 대교 출판사가 출판한 네, 그 이제 만화 아니 잡지책에 그린 소년 잡지책에 그린 네, 그 네, 만평을 모아서 네,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거예요. 네, 이것이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따로 그린 게 아니고 네, 잡지에 기고했던 그 네, 만화 만평을 네, 책 한 권으로 묶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네, 읽을 거리를 네, 첨가한 거예요. 요 장면 장면에 맞는 네, 그런 저게요. 뭐 좀 네, 이제 글을 갖다가 네, 첨부를 하니까 대교 출판사가 네, 이 책은 광고를 해서 네, 네, 저게요. 네, 독자들이 네, 어린 독자들이죠. 네, 어린이 독자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광고를 제대로 해서 네, 그 대교의 그 네, 저기죠. 네, 그 잡지를 본 네, 독자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의 네, 차원에서 좋아하는 네, 어린이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네, 광고를 해서 제대로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1991년도 네, 터무니없는 네, 저게요.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네, 그 처지로 내몰리기 직전에 이거는 1989년도에 네, 이 책 두 권은 네, 난 다 잊어버릴 거야 하고 국어 만화 문법은요. 또 이거는 네,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던 네, 그 시기에 네, 1991년 직전에 네,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후에 만든 책이 아니고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던 네, 그 직전에 만든 책이라서 네, 광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팔아보겠다는 네, 그 계획은 네, 취소가 됐던 거예요. 네, 두 책은 네, 이렇게 네, 이거는 네, 저한테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네, 평가를 해준 책이고 또 네, 대교 출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기예요. 네, 기자들이 이렇게 네, 책 소개를 해주시는 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만화 문법 네, 제가 아무튼지간에 네,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대본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네, 저기예요. 이렇게 네, 문화부가 네, 문화공보부 네, 새벽 10시가 네, 네, 장관일 때죠. 이렇게 네, 선정도서고 문공부 선정도서로 네, 저기가 낙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 부부가 단순한 저작권을 예, 그 저기 뭐야, 네, 저작권을 뭐 저기 주장할 수 없을 정도의 단순 만화 기능공이다. 네, 뭐 고중은 네, 우나미가 했다는 네,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도 되고요. 또 저희 부부가 어떤 작가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도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18권이잖아요. 요게 네, 이게 14권이고요.
이게 15권이고요. 15권은 네, 저자 표시 없이 예, 출판이 됐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이 출판 윤리였다고요. 네. 남의 책을 그냥 자기 책으로 네. 엉뚱한 사람 책으로 네, 만들어 버리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출판 문화. 네. 국가가 만화 시대를 예,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어쩌다가 그냥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던 그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 출판 계약서를 그냥 버젓이 만들어내는 교학사의 그 너무나도 파렴치한 그 출판 윤리하고 맞닥뜨렸는데 예, 그게 부족해서 그저 직장생활 정리하고 만화 그립니다 하니까는 그냥 뭐 돈이나 저질 만화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고 그 정도 직장이면은 거기에 그 감지덕지하지 무슨 만하냐 그런 질책이나 들어야만 했던 그 처지 내몰렸기 때문에 예 반대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자라고 작정했던 것이 제가 저작자 대열에 남편과 함께 그냥 소뚜껑 운전수 그냥 전업주부로 살 뻔했던 저를 남편과 함께 책을 만드는 공동 저작자 부부로 이끌어 올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고요. 제가 원하던 삶으로 그 뭐 생각지도 않았던 꿈으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성실하고 착실하고 신실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참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고요. 이 책은 너희가 만든 책 아니야.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희는 저작자가 아니야. 성형 표시권 요구하지 마. 그리고 그냥 아주 완전 무게가하게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7년이라는 그 노력을 그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만든 것이었냐 불법적으로 만든 것이었느냐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죠. 저를 위해서 인정받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법정의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이 혐오를 모든 것을 그냥 혐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 없이 흘러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말도 안 되는 무대책 무방비 무책임 몰상식 몰지각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면요.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큰 무지잖아요. 무능이고요. 무기력이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도 뼈가 시리고 뼈가 저릴 정도로 느껴야만 했던 거예요. 도대체 검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들어내는 교학사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범죄 행각을 저질러 놓고 그러고는 검사를 매수해서 그냥 무혐의 처분만 받아내면 된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으래요. 검찰 왕국이 지들은 검찰 왕국을 건설해서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전관예우라는 그런 미명으로 포장을 해서 아주 대놓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 대겠다는 네, 예고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거 네, 무전유죄, 유전유죄 실체가 뭔지를 네, 아주 구구절절히 그냥 네, 고백하고 자백해 주시는 꼴이었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힌 그 저기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 네, 거의 대부분 네, 들어가 있었어요. 이 책에. 네, 다 빼버렸어요. 네, 무고죄 조작 사건에 그 네, 공판 조서에 네, 저는 분명히 구속 저기 기소를 당했는데 네, 구속했던 네, 그 서류도 없고 네, 구속영장도 없고 뭐 네, 저기에요. 네, 교도소에 그 네, 수감하는 네, 그 뭐 서류도 없고 또 네, 3번이나 청구했던 네, 그 보석 신청에 관한 서류도 없고 또 네, 서울대학 이하여대 숭실대학 중앙대학 숭실대학은 우리 남편이 안 찾아가고 네, 아무튼 5개 대학 법대학생회가 네, 불구속 재판을 네, 저기 네, 요청하는 네, 그 진정서 학생들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그것도 없고 제가 감옥에서 네, 5번인가 6번의 그 탄원서를 냈는데 네, 탄원서를 냈다는 네, 그 저희는 네,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없는데 탄원서는 네, 공판 조서 예, 뒤에 그냥 네, 들어는 있는데 그 저한테 주는 그 저기 서류에는 그게 있지만 네, 정작 검찰이 그 저기 갖고 있던 그 저기 재판부에 그 제출했던 네, 그 서류에는 네, 자기들이 보관하는 네, 그 서류에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 못했죠. 네, 아무튼지간에 이건 네, 완전 무결한 네, 절차가 되지를 않았어요. 절차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네, 무슨 네, 검사인데 저기 네, 뭐 시행규칙 뭐 그런 거 네, 전부 무시하고 철저히 법과 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저 유전무죄 네, 그냥 우겨대는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네, 그거 네, 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어. 우기는 거죠. 네, 있다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네, 없다는 소리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마. 그게 암암리에 내려진 네, 명령이었죠. 포고령이었나요? 네. 네. 아무튼지간에 그것이 네, 1991년부터 시작한 네,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야만 했던 네, 만행이고 악행이고 네, 검찰 쿠데타였다면은요. 그것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그런 만행 없었다고 네, 우겨대기 위해서 네, 어떤 짓들을 했을 것인가. 그것이 네, 제가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심각한 만행과 악행을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내 건모 실수에 시달리면서 30년을 한결같이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를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네, 척하면 척하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네, 이재명 저게요, 네, 민주당 대표가 당하시는 네, 그 터무니없는 그 네, 뭐 사냥몰이식 네, 검사 저기 수사 그게 뭔지 네, 알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님은 네, 제일 처음 시작한 네,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네,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이 어떤 것일지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이어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 저의 맞짱뜨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만 했던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까요? 네,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죠.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 검찰이 네 꼬고 네 말아먹고 꼬아먹고 네 그런 수법이 뭔지, 네 왕따시키는 수법이 뭔지, 방식이 뭔지 너무나도 뻔짜죠. 네 아무튼지 저는 네 쓰러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자. 불평불만 절대로 안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대담하고 대범하게 진실과 정의 철저히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다 감동할 정도로 지극정성, 그리고 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가 네 비리에 검찰 비리에 이거 꼬투리 잡아서 뭐 이거 물고 늘어지지 마. 새로운 질서가, 가장 바람직한 질서가 뭔지, 가장 바람직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적극적으로 연구해. 네, 저는 신라 저게요. 네, 삼국시대가 네 망한 다음에 네 통일신라가 바로 섰고, 또 통일신라가 망한 다음에는 고려가 바로 섰고, 네, 일단 네 건국된 나라가 네 점점 네 타락의 길로 가서 네 법과제도가 문란해지는 거죠. 문화도 풍토도 다 문란해지는 거고요. 타락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네. 저기에요. 네. 국가 권력으로 주인으로 자리매김됐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공화국이 선포됐건만 네.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종들이 무서워서 네 이거는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 대한민국. 이 풍토를 거꾸로 정체성 정립을 통해서만 네, 이 질서를 똑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다운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야만 한다. 네, 저는 네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내가 앞장서서 시작해 보자.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시작한 노력을 네, 그 기법과 그렇게 발굴한 네 기법과 네, 비법을 그냥 네, 저작권 투쟁기에 담아서 바치는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네, 내 임무 소임 네, 완수하다 보면 네, 죽을 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용감하게 죽고 네, 정말 네,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살다가 네, 죽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실과 정의를 똑바로 세우고 네,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적어도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네, 처세술인지를 그것부터 네, 분명히 네, 확정시키자. 네. 그런 목표를 네. 그런 목표가 정립되는데 한 3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1991년 10월 달이었는데요. 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그리고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거 네. 알게 된 날로부터 네. 아마 네. 시작한 날로부터 아무튼지 간에 네. 3년 안 걸렸어요. 그렇게 네. 작정하는 데까지는. 네. 자, 굉장히 빠르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작정은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끌어 주신 것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